사실 육사단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은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의 공격으로 북한군 일개 보병대대를 격파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신문서나 북한군의 공적 조서를 보면 육사단 포병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굉장히 컸습니다. 즉 한국군 포병이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열세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국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략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예. 북한군의 동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8선을 이렇게 맞다. 그렇죠. 북한군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기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네. 일종의 차폐물이나 엄폐물 같은 걸 만들기도 했고요.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북한군의 공격을 좌절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전쟁 영웅의 이름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택 소령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진지를 구축하고 포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남침했을 때 맞서 싸운. 사실 남침한 다음에 대부분의 국군들이 지금 후퇴하는 과정이었는데 북한이 지금 막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춘천 전투에서는 일시적 후퇴까지 합니다. 정말 빨리 가야 되는데 일시적 후퇴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전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춘천, 홍천 지역의 전투의 결과는 우리가 그 결과를 뭐 어떻게 아는데. 이야기할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25일부터 30일까지 버텨내다가 결국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철수하죠. 것이죠. 예. 춘천, 홍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들어와서 점령해야 될 지역에 그 시간에 메가더가 들어와서 네. 한강을 그럼. 둘러보게 되면서 네. 미군 파견이 딱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6월 29일에 수원에 왔으니까 사실은 북한군 계획에 따르자면 이미 6월 29일이면 수원을 다 그러니까요. 점령했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거기에 이제 메가더가 와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 스탈린도 사실은 경악했습니다.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닥달하는 전문을 보내게 됩니다. 네. 아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사령부는 뭐를 하고 있는가? 왜 안 빨리 내려가? 추격을 해서 따라 내려가서 전과를 확대해야지. 북한이 군단이 못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육사단이 엄청난 너무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김일성이 그랬겠죠. 네. 육사단하고 싸워봤어요? 싸워봤으면 말도 하지 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군의 전투 의지나 사기가 상실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948년으로 넘어가면 여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해군에서는 킴볼 스미스호라고 하는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배가 월북했습니다. 비행기도 월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군 장군들은 다 투항하게 되고 한국군 부대들도 다 투항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한국군 장군이나 단위부대장 가운데 투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유, 미국 기분 나쁘네요. 투항한 우리는 다른데. 부대도 없습니다. 한국군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전투 의지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